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핵심 사안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하고요, 부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윤석열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어요. 사람이 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한테 제일 아픈 부분이니까. 장모 문제가 일단 제일 크게 불거지는데, 왜냐하면 장모가요, 사기 사건에 거듭거듭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있었고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사채업자다, 아니면 브로커다,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특히 이 장모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사위가 윤석열이야, 내 사위가 검사거든, 이 얘기를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랑 정도가 아니라 비즈니스에 악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상대방들이 저 사람은 사위가 윤석열이래 이러면서 사기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피해자가 거듭 주장하는 게 장모 사기 사건에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재판 과정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모 사기 사건의 그 피해를 주장하는 정모 씨가요, 2012년 3월에 대검에 진정을 넣었어요. 윤석열 저 사람 문제 있다. 근데 그때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3년에 다시 또 징계위원회에다가 이 사람이 소청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자꾸 자기 장모 사건에 개입하고 나를 위해하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대검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행태가 적절치 못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 1개월이라면 꽤 큰 징계거든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몇십억 손해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장모 사건은 전혀 모른다, 자기는 아무튼 딱 모른다고 그냥 시침이 뚝 뗐었거든요. 이렇게 징계 1개월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이 얘기는 위증입니다. 위증한 사람이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 국회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장모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1개월 정직까지 받았다면, 그리고 그 장모는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과연 검찰총장직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과연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인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장모 사기 사건의 피해자 정모 씨는 어떤 걸 주장을 하는지 저희가 직접 이 피해자의 주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성석 앵커님이랑 안녕하세요. 전화통화 나눠주시면 돼요.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형님이랑 지인분들이? 형님은 공업으로 해가지고 약정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균분 배분한다라고 서로 인감도장까지 찍어놓고 그 윤석열이 장모가 그 약정서에 도장을 지우고 강요에 의해서 했다. 거기에 자기 주민번호 뜬 것까지 다 지우고 도장까지 지우고도 그런 식으로 했죠. 문서 위조를 했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거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약정서의 원본과 대조를 해서 원본 대조를 했어야 되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없어요.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해줘요. 약정서 원본을 감정을 안 해줘요. 선생님, 형님은 원래는 윤석열 장모하고 동업을 했었고, 그리고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장모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문서 위조를 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바꾼 거죠. 그 지인분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윤석열 장모가 소유 장모 증명 340억 정도 되는 그건 지난번에 저기 국정감사 때도 한번 나왔었죠. 잔고증명 300억 넘어가는 거. 그 사건이구나.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좌 수표를 발행한 다음에 고의로 부도를 해버렸어요. 고의부도를. 그리고 약정서에 분명히 인감도장이 있고 자기가 그 당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맞다라고 인감까지 띄워줬고 사실 확인서 자필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어준 사실을 부인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가 허위로 이걸 내가 만들었다. 법정 증언하면서 자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사실이 분명히 법정 증언록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수사하고 공판 검사로 참여한 검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중앙지검에
형님 사건하고 지인 사건하고 보니까 좀 유사한 점이 꼭 이 윤석열 장모가 동업 혹은 뭐 약정을 해놓고선 그걸 다 파기를 하는군요. 맞아요. 그때 당시 재판장도 분명히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역으로 또 중간에 일을 했던 사람을 보수를 했어요. 그 윤석열이 장모가. 아, 이게 송사에 그냥 뭐 달인처럼 돼 있군요. 그러니까 장모가. 아주 보수의 달인이고 예. 형사에서 빠져나가는 달인이죠. 윤석열 이 후보자가 정직 1개월 처분받은 게 있었잖아요. 예, 정직당했죠. 그때 당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랬을 때 예. 윤석열이가 또 감찰까지 받았었잖아요. 대검 감찰을 받았죠. 검찰에서 감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감찰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해서 위증까지 했어요. 맞아요. 예. 혹시 그 정직 1개월 처분받은 그 감찰 결과서 통보 혹시 받으셨어요? 통보 저희한테 왔죠. 왔어요? 문서로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정직 1개월에 예. 정직 1개월 할 때 우리가 그 보낸 저기 첨부를 해서 예. 거기에 준하면 정직을 매겼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사실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자가 장모 사건에 뭔가 연루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걸로 판단을 한 겁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민주검사로 딱 나와서 민주주의 수호자가 돼버린 거지. 나중에 대한민국이 검사의 최고 적폐 대마왕이에요. 예. 윤석열은 진짜 적폐 대마왕이에요, 그자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석열 장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분 동생이죠. 동생과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장모만 문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부인 김건희 씨 문제도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산 증식 과정 자체도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윤석열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을 보면은 65억 정도 돼요. 검찰 중에서는 최고 높아요. 정부 전체를 해도 5등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재산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 단 2억 원만 윤석열 후보자 돈이고요. 나머지 60억 원이 넘는 거는 바로 부인 김건희 씨 소유예요. 60억이 넘는데 이 가운데 50억 원이 현금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 50억 원을 들고 있다? 이분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호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현금 50억을 들고 있다? 이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돈을 이렇게 쓰기 마련이지 사업하는 사람이 현금 50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라는 이 분도 굉장히 불투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2008년에 사실 개명을 했어요. 38살에 개명을 했습니다. 뭐 개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전 이름이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개명을 하잖아요. 그전 이름이 김명신이었었어요. 왜 개명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살이나 많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과거는 지워지고 재산 형성 과정과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재산도 투명하지 못한 듯한 이 상황들 이 부분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경찰총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건 이건 당연히 적절치 못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왜? 나 걱정돼서 갑자기 목숨 걸고 하는 방법 됐잖아요 우리. 과감히 윤석열 후보자한테 말씀드릴게요.